예, 오늘은 해고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참고로 부당해고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예. 원칙적으로는 뭐 예외 사유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옛날에 부당해고를 이제 뭐 있다고 밝혀지면은 예.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옛날 일이고 요즘에는 이제 금융치료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치료요? 예, 예. 치료의 최고봉 금융치료. 예. 그래요? 돈으로 뭘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뭐 정식 명령은 이제 금전보상 명령. 이제 금전 보상 명령. 예, 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부, 사업주분이 어느 약간 일이 좀 많이 서툰 근로자분들한테 예. 아, 정말 미안한데 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라고 이제 말로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근로자는 이걸 녹음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내일부터 출근 안 했어요. 나오지 예. 말라고 했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그 사업주분은 아, 내가 정말 근로자한테 정말 잘 얘기했구나. 아, 정말 잘했다. 그리고 마음 안심하고 있었는데 약 두 달 보름 후에 노동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은 거예요. 이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제기되었다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례에서는 사업주는 뭐 노무사나 변호사나 뭐 대리인하고 상담을 받고 이 네. 사건에 이제 대응을 해봤지만 예. 결국 이제 제기되고 두 달 후에 열린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부당해고 이제 신문회의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거죠. 아하. 예. 그렇군요. 예.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합의를 하기도 하는데 합의 없이 만약 끝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제 해고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단을 받는 시점까지 플러스 한 달치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을 받는데요. 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예. 이 기간이 해고하고 부당해고 신청하는 게 두 달 보름 만에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신청되고 판단이 이루어진 사이가 두 달이 걸려요. 그럼 4.5개월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플러스 한 달치를 더 보상해줘라. 총 5개월, 이 보름치가 나오는 5개월 보름 예. 급여를 지급해라. 예. 라고 이제 판단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만약에 근로자분이 이제 최저 월급 약 200만 원 정도라고 네. 하면은 1,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되는 거고요. 우와. 그리고 뭐 급여액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더 된다 하면은 이게 뭐 두세 배 뭐 될 수 있는 거죠. 뭐. 자, 여기서 짚어볼 문제. 이게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이게 좀 더 명확하게 그 기준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해고의 정당성 요건. 네. 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자, 사유의 정당성이 뭐냐? 사유의 존재 여부인데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를 할 때는 그 귀책 사유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사업주가 증명을 해야겠죠. 그 증빙 자료는 이제 사업주 가끔씩 좀 그럼 이제 주장만 한다거나 뭐 심증만으로 약간 좀 이런 부당 해고를 이제 징계 해고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된다. 객관적 자료가 있다라고 꼭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 양정의 정당성 문제인데요. 좀 해고할 만한 사안인지 이겁니다. 좀 해고를 할 만한 사안인지 여부에 됩니다. 법에서는 그러면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돼 있는데 법을 딱 근로기준을 찾아보면은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해고 등 그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아니 당연히 뭐 해고하는 측면에서 다 정당한 이유죠. 그래서 모든 사안은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무단결근을 했어요. 어떤 예. 분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일주일 무단결근은 당연히 해고 사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부당결근 신청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왜 무단결근을 했는지, 무단결근 동안에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무단결근 복직해서 그분은 어떠한 또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하고 판단을 해봐가지고 야,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고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하, 예.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이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냥 구두로 말로만 할 경우에는 그냥 바로 부당해고 됩니다. 왜냐하면 절차의 정당성은 좀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요. 서면으로 명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했냐 안 했냐 그냥 그것만 따져보거든요. 안 했으면 그냥 바로 부당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뭐 양정 문제 보지도 않습니다. 30인 내외 뭐 100인 정도 돼서도 해고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제가 이유를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로 부당해고는 간편한 절차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많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라는 별도의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분이 본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선 노무사를 선임해 가지고
쉽게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2개월 만에 딱 신속하게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좀 뭐 예. 덜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월하게 우리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 고민도 안 해요.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건데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라고 해야 될지 좀 뭐 정당한 이유 하나만 있는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내세울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부당해고 사건이 시작되면은 예. 사실상 오심제예요, 오심제. 오심이요? 예. 우리나라 몇 심제인지 혹시 보통 아니 뭐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아니 그래도 저도 혹시나. 소송을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대법원 판결에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위헌 뭐 이것까지 간다면 모르겠지만 예. 기본 3심이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근데 5심이에요, 5심? 예. 5번의 판단을 거친다. 네, 맞습니다. 왜 오심제냐면요. 네. 이제 판단 기간 다른데 행정부가 판단하느냐, 사법부가 판단하느냐 다른데 앞에 두 번은 행정부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이제 서울에는 물레역에 있는 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법원 1심이 행정법원이고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고를 하는 순간 이제 분쟁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근로관계 종류 사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좀 분쟁이 덜할 만한 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도록 화를 시키고 근로자분과 대화하고 뭐 필요하다라면은 위로금도 주고 또 필요하다라면은 근로자분이 원하는 것도 좀 챙겨주고 하시고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딱 해고를 당하는 이제 너무 억울한 마음은 이제 그 당시에 너무 마음 상하겠지만 이러한 구제 절차 대한민국에서 잘 이렇게 세팅된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나중에 그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라. 네. 구제를 받으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